네, 안녕하세요. LCD 세정기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드부입니다. 트랜스퍼 메서드는 브러시리스 모터를 이용해서 오링 롤러로서 반송을 시키고, 롤 브러시라든지 롤 브러시 모듈과 동일 모터를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퍼 롤러의 피치는 65mm 정도 되고요. 센터 얼라인은 에어 실린더로서 얼라인을 합니다. 에어 실린더가 여기에 이쪽에 로드 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글라스가 놓이면은 이게 이 전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걸 확 밀어줘서 이쪽으로 좌로 이렇게 글라스가 얼라인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스 감지용 진자 센서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또 꼭지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모듈 사이즈는 뭐 400mm 정도이고, 바디 머티리얼은 투명 PVC 8T이고, 로더 어셈블리가 또 있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뭐 구성품들을 대충 봤을 때 이게 오링이죠. 오링이고, 여기 롤러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롤러가 수평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서 연결이 쭉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벨트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위에 놓여 있는 글라스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동시에 반시계 방향으로, 이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에 반속물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센터 얼라인 할 때는 공합 실린더를 써서 이렇게 하고요. 진자 센서는 이런 모양이고, 투명 PVC를 써서 이렇게 기구를 만들었고요. 여기도 뭐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트랜스퍼 메서드, 롤러의 피치가 여기서는 70mm 정도로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 다음에 롤 브러시 전후에 스프레이 노즐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노즐. 이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스프레이 노즐이 있죠. 그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샤워링 해주는 겁니다. 물을 쭉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쭉 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즐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하에 있어서 글라스의 윗면하고 아랫면을 동시에 수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글라스 감지용 센서를 이렇게 진자 센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브러시 드라이빙 메서드는 스피드 컨트롤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이 브러시를 돌리는데 돌리는 속도를 우리가 가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롤 브러시는 뭐 이런 재질을 쓰고, 상하 아래 위로 같이 씁니다. 여기에 밑에도 또 같은 게 있거든요. 밑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이런 식으로 끄고, 자, 롤 브러시 어셈블리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뭐 솔입니다. 솔. 여러분 칫솔처럼 이렇게 일종의 솔입니다. 그 다음 에어나이프는 뭔가 하면은 좁은 스릿을 통해서 공압을 불어 넣어주면은 그 공압에 의해서 글라스에 있는 물기가 제거가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1열씩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에도 이제 진자 센서가 설치가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부, A바디의 배관부 어셈블리입니다. 배관부는 이렇게 뭐 물라인하고 공기라인, 공합라인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밸브가 있어서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상 상태 상시 온을 표시하는 거고, 여기는 상시 오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상시 밸브를 이렇게 차단해 놓으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여기 이제 DI 필터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플로우 메타입니다. 여기 플로우 메타. 얼마나 많은 유량이 흐르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탱크의 구조입니다. 탱크는 이제 재료를 투명 PVC 10T짜리를 구성을 해서 50리터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고, 볼트 고정 방법은, 바디 고정 방법은 용접이라든지 볼트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레벨 센서는 플로트 센서를 4포인트로, 센서로서 4포인트 감지를 합니다. 하이, 로 이런 식으로 수위를 체크를 해서 이 범위를 특정한 범위를 벗어나면은 알람을 주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틱 펌프의 특성을 고려해서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회전하면은 모터가 타기 때문에, 펌프가 타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로그 센서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아서 오버플로우 되면은 바깥 장비 밖으로 물이 넘쳐나고 약품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센서를 바닥에 센서를 설치를 해서 약품이 흘렀는지를, 오버플로우 됐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알람을, 경고를 주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작은 부품들, 와샤하고 뭐 볼트, 너트 이런 부품들도 썼고, PVC 용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용접 과정을 거쳐서 장치를 구성을 했고, 자, 오른쪽 그림이 이제 DI 워터 탱크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센서가 달려 있죠, 그죠? 센서가 지금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이 센서의 역할은 수위를 감지하는 거죠, 그죠? 수위를 감지를 해서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감지를 하고 피드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벨 센서는 간단하게 동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물이 많을 때는 여기 이제 부르기에서 이게 떠가지고 있죠, 그죠? 떠가지고 있다가 물이 이렇게 작아지 이렇게 수위가 내려갔다고 치면은 이 자체의 무게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의 무게에서 이게 중력을 받겠죠, 그죠? 힘을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이 스위치가 닫히겠죠, 그죠? 그러면 물이 수위 어느 레벨 이하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수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정도 수위일 때는 여기 이 센서가 동작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물이 자꾸 차올라서 이 정도 찼다고 가정하면은, 자, 물의 수압에 의해서 물이 이 구의 무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수압에 의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얘를 스위치를 닫아버리죠, 그죠? 닫아버리면 수위가 올라가면은 스위치가 닫혀서 신호를 보내주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레벨 센서가 4개가 달려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안전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전기라든지 기계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도 나고 뭐 심하면은 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고 절대로 이런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기라든지 기구적인 그런 안전을 항상 유의를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 경고 표지를 잘 이렇게 부착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붙여놓고 조심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제 클린룸. 자, 우리가 뭐 세정기라고 하면은 클린룸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클린룸에 대한 우리의 어떤 생각,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린룸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앞치마라든지 방진복을 입고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장갑도 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앞치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방진복이 우주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방진복 이 재질도 약품에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기가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정전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전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또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천이어야 하겠죠. 자, 참고로 요거는 좀 오래된 그 그린 클래스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US 페더럴 스탠다드 209D라는 데서 나온 표인데 클래스 100이라고 하면은 입경 0.5 마이크로메타입니다. 마이크로메타 이상의 입자수가 피트 3승으로 되어 있죠. 그죠? 피트 3승. 약 한 30cm 곱하기 30cm 곱하기 30cm 그만한 공간의 개수가 100개 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클래스 100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클래스 1000은 뭐 1000개 이하, 1000개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갑, 뭐 장갑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드렸죠. 클린룸 들어갈 때는 이렇게 뭐 장갑을 끼고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정전기를 또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겨울에 불청객해서 정전기 그죠. 쇠타를 입었다 벗을 때는 정전기가 막 불꽃이 막 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아이 머리카락이 이 정전기 때문에 비죽비죽 섰죠 그죠. 비죽비죽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전기인데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야만이 디바이스에 그 영향을 적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손목에 이렇게 그 뭘 하나 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시켜서 여기 접지입니다. 그라운드 접지를 시켜서 정전기가 있더라도 이 라인을 타고 이쪽으로 빠지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빠지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달아놨고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정전기가 있더라도 이렇게 빠지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몸에 어떤 정전기가 일더라도 여기 이제 이쪽으로 여기 이쪽으로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연결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래 그림도 손목 접지기구라고 되어 있죠. 손목 접지기구가 있어서
손목에 이렇게 라인을 달아 가지고 접지 라인하고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진복을 입어야 되고, 재전복, 그러니까 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전복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전성 작업 매트. 전기가 흘러야만이, 이렇게 전기가 잘 안 흐르면 전기가 멈춰 있겠죠. 그죠? 이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전기가 있으면 즉시 전류가 흘러서 이쪽으로 빠지게끔, 접지 쪽으로 빠지게끔 그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도전성 바닥 매트입니다. 여기에 전기가 위에 이렇게 테이블에 많이 있는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바닥 매트가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전기가 잘 빠지게끔 이 바닥 매트 자체도 도전성을 하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